또 후회할걸요? 그때 80% 구간에 살 거. 아마 내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기 지역들은 신고가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 가본 길을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또 소득 대비 집값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덜 올랐는 곳들로 아마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버티면 저는 결국에는 다 승자다. 근데 못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버티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살짝 오른 것도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네네. 해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 다시 풀린다. 이것도 이제 한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한 쪽은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예전처럼 아예 LTV 자체를 그냥 낮춰버리는 뭐 그런 식의 정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가 못 잡으니까 대출 한도를 그냥 낮춰버리면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다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에 이제 대해서 그 어떻게 전제 생각하세요?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집값이 올랐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 항상 정책은 후행합니다. 네. 집값 반응을 보고 집값이 다시 8월처럼 막 단기 오르면. 급등을 하게 되면 정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은행장들 불러서 이번에도 똑바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은행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좀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네. 그냥 알아서 좀 하시고 우리도 좀 실적 좀 올리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는데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죠. 법을 개정하려니까 국회 문턱에 맡기죠.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그런 카드 LTV를 낮춘다든지 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뭐 빨리 조기 도입을 한다든지 DSR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올랐을 때 네. 후행 지표니까 한 번 더 오르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구간은 정부가 미리 선행해서 야 니들 낌새를 보니까 너 3개월 후에 오를 것 같아.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니들 분명히 오를 것 같아. 내가 미리 LTV를 당겨서 낮춰버리겠어 라고 할 국토부가 있겠습니까? 그럴 명분이 없다. 명분도 사실은. 없고 굳이 나서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이거 어쩔? 그럼 뭐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되어 보면 뭘 원하냐면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만 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 개인 사유 재산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가 한 80% 정도를 네. 가지고 있으니까 뭐 공공 임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업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사업적 관점에서 좀 재밌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국가라고 생각해 보죠. 나라를 네. 이제 만들어요. 새로운 나라를 이제 하나 만드는데 싱가포르 모델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한국 모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 선택하는 거 영역 나름 아닙니까? 영역인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국가 내가 이제 국가를 설계하는 네. 뭐 게임으로 따지면 내가 이제 게임을 하는 입장이라면 싱가포르 모델로 가게 되면 국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죠. 네. 결국은 미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대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세금을 좀 내라라는 네. 개념인 거고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아서 싱가포르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국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잖아요. 뭐 외국인들은 민간은 또 비싸게 받잖아요. 민간은 또 취득세도 비싸게 받고 엄청 한 세고. 20% 정도는 네. 굉장히 비싸게 받고 80%는 저렴하게 해주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이 힐스테이트가 싱가포르에서 공사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헬멧 쓰고 안전띠 하나 두르고 뭐 짝대기 하나 주고 그냥 안전요원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임금은 일하는 분들 해외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구조, 자국민을 굉장히 사랑하는 구조이고 저는 한국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를 만든다면 왜? 네. 자,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넘겨줬죠. 토지 개혁을 네. 해서 물론 돈도 없었고 싱가포르처럼 뭐 돈이라도 있어야 뭐 국가가 소유하고 아파트라도 짓지. 거기는 뭐 아예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네. 원래부터 이제 화교 자본에 돈이 네. 있었고 우리는 돈도 없었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 집이다. 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소유권. 소유권이죠.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집이라, 내 네. 부동산, 내 소유권인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권리가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이 생깁니다. 내가 네. 열심히 사용하고 월세 주면 수익도 없고 팔면 양도 차익을 얻는 그 용도인데 팔게 되면 다른 분이 또 소유권 이전을 하겠죠. 뭐 영원히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나중에 자식이 상속을 받는데 50%는 국가가 또 떼가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절반은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너무나 좋죠? 뭐 신경 쓸 거 없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
거래가 되죠. 일단 취득세를 또 뜯습니다. 네. 물론 지방세지만 재산세 또 뜯어갑니다. 매년 또 종부세 비싼 집이라고 뜯어갑니다. 내가 안 돌아갔는데도 또 팔 때 또 양도세를 또 뜯어가 6에서 45%. 집값이 올라 또 중과세에서 또 뜯어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 그래? 또 증여세 또 뜯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 모델이 어딨냐고요. 나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네. 그냥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네 이름 올려. 이름만 올려주고 반은 뜯어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 모델이냐고요. 그래서 국가가 최대 승자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한 하나를 뽑으라면 국가. 네. 이거보다 아니 지도는 안 들이고 있는 땅. 그러면 땅은 누구 땅? 결국 국가 땅이에요. 우리가 소유권만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리지 전쟁 나면 국가가 다 몰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되게 뭐 선심 쓰듯이 하지만 그냥 등기부 등본에 네 이름 올려줄게 네 거라고 해. 그 딴 거 어떻게 내 겁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는 크게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 자기 사업인데 네. 떨어지면 세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쩔 거야. 그래서 정부는 항상 급락은 바라지 않는다. 그냥 연착륙. 좋게 말하면 연착륙도 아니야. 그냥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정도 올라가길 정도. 원희룡 장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장관이 박상우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022년이었죠? 2022년 여름에 뭐 집값 반토막 나야 된다고 네. 이런 얘기를 막 자신 있게 했었는데 제가 속으로 무슨 근거로 자기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아우 저거 책임 못 질 텐데. 그냥 정치적인 멘트였죠. 네, 사실. 6개월 딱 지나니까 금리 오르면서 집값 떨어지잖아. 2023년 1월에 뭐야 나보다 더 과격한데 강남 3구 영산구 빼고 다 풀잖아요. 네. 그게 정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듯이 선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리 LTV를 올리기도 어렵다. 만약에 또 고민할 겁니다. LTV를 그렇게 올리면 부작용이 뭐지? PF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지방이 미분양이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문제 더 심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발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제발 좀 내년에는 급등하지 말고 제발 그냥 지금 정도 상승률 주간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을 보면 뭐 0에서 0.1% 사이 네. 정도 그냥 안정적으로 제발 좀 이렇게 좀 가져오라고 아마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에서 0.1이 어찌 보면 정부가 원하는 딱 그 포지션이죠. 제가 볼 그냥 때는 뭐 지금이 딱 차원이 가는 좋습니다. 정도. 지금 네. 분위기가 정부가 가장 원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선행해서 뭐 LTV를 올린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결국에 이제 연초 되면은 은행에서 약간 시장 금리 좀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좀 통계는 좀 뒤에 후행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뭐 굳이 뭐 기간을 따지자면 뭐 한 3에서 5월쯤 되면 또 약간 또 집값이 올라간다. 올해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뭐 거래량이 막 보이지 나온다. 네. 그리고 또 정책 자금 또 막 풀잖아요. 그때 되면. 또 풀어야죠. 네, 막 한 50몇 항상. 주 지금 풀거든요.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또 급등되고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또 또 뒤늦게 또 나오겠죠. 때려잡아야 된다 하면서 뭐 어떤 또 대책 나오고. 아마 그럴 시나리오를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변수라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상 어떻게 해요? 미국이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또 요즘 중국 보면 뭐 경제 안 좋다. 미국도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뭐 확전돼서 이란하고 전면전에서 뭐 기름값이 폭등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변수를 가지고 지금 예측하지 말자는 거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앞서서도 제가 폭등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정의 구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상승장은 끝났고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100% 예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했습니다. 샀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네. 있는 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수습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습하지 못하는 사고 정도만 안 생기면 된다.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될 때. 집을 살 때 터무니없는 대출로. 우리 왜 2020년, 네. 2021년에 뭐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한 사람은 전세대출,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지원 받고 해서 한 1억, 2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이 10억, 12억짜리 사는 거. 저는 이런 거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네. 왜? 10%가 될지 1%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2022년에 금리 그렇게 올라갈 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전쟁 아니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 올라갈 네. 줄도 몰랐고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네. 한 6개월, 3개월에 끝날 줄 알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거 한패잖아. 원래 네. 사촌이잖아요. 형제 국가인데도 전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하자. 그래서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도 버텨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도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버티기? 우리 옛날 영화 로키 영화 아시잖아요. 로키.
우리 세대들은 다 아는 로키. 로키 영화를 저는 옛날 비디오로 이제 네. 사촌 형 집에서 이제 비디오로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1탄을 보면 로키가 우리 스텔론 형이 막 두들겨 맞고 이제 지잖아요. 판정패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인 이름 막 불러. 제가 미쳤나. 경기를 졌는데 왜 여자를 부르고 난리야. 이해를 못 했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최근에도 한 번 더 봤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로키의 전략은 이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챔피언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본인이 약세란 걸 아니까.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15라운드까지 버티기. 버티기가 쉽나요? 챔피언을 상대로. 그렇죠.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두들겨 맞고 다운이 돼도 일어나고 버티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사랑도 쟁취하고 2탄에서 또 챔피언도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똑같다. 저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부일남 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버티는 노력. 근데 부동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버티면 저는 결국에는 다 승자다. 근데 못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버티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뭐 이렇게 딱 범위 안에서 나름 그래도 좀 괜찮은 어떤 그런 입지 이런 데들을 버틸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놓고 그렇죠. 우선 변수를 이제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버티다가 네. 갑자기 뭐가 터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뭐 힘들지만 힘들지도 참아내고 적어도 3년은 버텨야죠. 아, 3년 버티면 다 해결됩니다. 참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그동안 반복됐으니까. 특히 아파트는 상가는 좀 다를 수는 있고요. 그렇죠. 상가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10년이 쉽지 지나도 않지만. 사실 이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입지가 안 좋다든지 또 배우 수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어딘가하면 우리가 지방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도 길고 네. 상승 폭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이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럼 지방은 안 오르느냐? 지방도 오르죠. 오를 버티면 때 되면 또, 오르죠. 네. 그러니까 오르는 기간이 서울보다는 짧죠. 뭐 3년, 뭐 5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폭도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지방도 또 버티다 보면 또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에 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지방에 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팔고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라고는 하지 마시고 적절한 전략 결국에는 버티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뭐 상반기로 뭐 굳이 한정한다면은 약간 눌림목에 있다가 좀 약간 올라가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예상하고 상반기 있습니다. 후반에는 약간 또 뭐 규제가 나올 수도 이건 뭐 아직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 굳이 지금 집을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사도 괜찮은 분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어떤 시기가 실수요자.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이 다릅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냐 실수요자냐에 따라서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고요.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팍 터지니까 실수요로 살려고 했던 분들도 네.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저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우리 가족 나를 위해서 내 자금에 맞춰서 집을 사려는 거는 저는 하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떨어질 때 사고 싶다. 떨어질 때 사고 싶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누구라도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이 떨어질 확률과 오를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 떨어질 확률이 한 70% 이상이 되고 그에 따른 근거가 확실하다.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올라가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분위기라면 적어도 2022년 12월 2023년 1월 분위기라면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하락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은 하락 구간이 아니라 하락 찍고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보다는 저는 내년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폭등은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내려갔어요. 살 수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이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 회피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추가 하락이 왔을 때 용감하게 구입을 한다?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엄청난 용기.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되잖아요. 올랐는 가격을 따라가야 네. 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두려운데 막상 2025년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두려움이 2배가 되거든요. 그 2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 투자의 맛을 좀 본 사람들, 자금력이 더 있고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락장에 사는 거지.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실수요자들은 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계산을 하지 마셔라. 우리가 계산대로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은데 이제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강벨트 위주로 이제 신고가도 나오고 많이 올랐는데 한강벨트에 가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강벨트를 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에 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어. 현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면 이제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세요. 잠실에 가격 많이 올랐어. 그러면 자기가 팔았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 가격에 팔았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같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갈아타는 게 맞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서울에서도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그런 데 곳들이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아요. 전고점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능력이 되면 한강벨트 가시고 나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면 되는 거지 또 후회할걸요? 그때 살 걸. 그때 80% 구간에 살 걸. 아마 내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기 지역들은 신고가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 가본 길을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또 소득 대비 집값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덜 올랐는 곳들로 아마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다주택자들이야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사라 또 뭐 2차 하락이 왔을 때 사라 2차 하락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고점 대비 30% 떨어졌을 때 2022년 뭐 12월 정도 1차 하락 왔을 때 가격 폭락이 오게 되면 2019년 가격 정도 오면 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다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실수요자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지금 당분간은 네. 뭐 거의 뭐 유일한 어떤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은 싶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네네. 그 말은 또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나는 또 못 사는 거니까 네. 어차피 자금은 계속 지금 위축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못 사는 거잖아요. 사고 싶어도 또 규제하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몇 년 전에도 돈 모아오면 또 규제하고 돈 모아오면 규제해서 사질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이게 역설적으로 돈을 모아오면 또 규제를 해서 대출을 또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 사이 집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을 때 그래도 시장이 약간 좀 약간 멈칫하니까 이럴 땐 다들 돈이 이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구매력이. 이럴 때는 역설적으로 좀 무리해서 사놔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무리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무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제가 앞서서 리스크 관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랐어요. 2022년처럼 한 2배 올랐잖아요. 네.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내 계획보다 2배 정도 올랐을 때 3년 정도 원리금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지출도 줄여야 되고 네. 뭐 힘들지만 허리끈을 졸라매면 3년은 버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뭐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6억짜리 집을 막 보고 있었는데 네네. 대출이 이제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살까 말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대출이 팍 줄어가지고 한도가 줄었다. 한도가 줄어서 지금 한도. 5천만 원이 비는 거예요. 아. 근데 집값은 그대로 6억인 거죠. 네네. 여전 효과가. 네. 그러면 이 5천을 어떻게든 구해 와서 사서 빨리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전략일지. 그래도 5천이 줄었는데 남들도 같이 줄었으니까 네. 조금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한 1,000, 2,000이라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다려볼까라는 이걸 가지고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야, 근데 저는 1,200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1,200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1,200 가지고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친 사람들 네. 부지기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매덕 놓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천만 원 정도면 몇 퍼센트죠? 뭐 그럼 한 2%, 2%? 3%? 그러니까 2%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미스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정되면 좋죠. 근데 지금이 주춤하잖아요. 주춤할 때가 다행히 뭐예요? 주춤 안 하고 올라갈 때는 그렇죠. 호가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6억인데 집 계약하러 가면 집주인이 6억 2천 부른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억 2천 부르진 않잖아요. 매물을 내놓으면 분위기 이러니까 1,000만 원만 조정해 주세요. 그러면 협상 잘하면 또 조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0만 원, 2천만 원 협상으로 조절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논리적으로 내려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저는 2천을 내리고 싶으면 중개사한테 저는 차라리 당근을 던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천을 조정해주면 내가 중개보수 500 더 줄게. 한번 해봐라고 네. 하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너 500이 더 떨어지는데 중개보수 플러스 500을 더 준다고 하면 아마 2천 조정될 가능성 높고요. 그래도 조정 안 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 버전을 바꿔가지고 6억인데 원래 내가 살려던 집은 6억인데 네. 지금 대출 규제가 탁 들어와서 이제 5억 5천 어치밖에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제 아주 아니, 단순화하면. 네네. 그럼 여기서 5천 대출을 어떻게든 더 구해서 6억짜리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이제 정리하지만 네. 네. 부담은 되니까. 부담되죠. 그러면 그냥 5억 5천 구매력에 맞춰서 낮아진 걸 우선 사는 게 맞을까요? 5억 5천 다른 아파트를 네. 내가 6억 A라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규제는 지금 들어왔으니까. 부담되니까 5억 5천은 B라는 아파트를 산다. 그건 주관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내가 6억을 5천을 더 빌려서 감당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부부가 대기업을 다닌다. 연소득이 대기업 다니면 뭐 부부가 다니면 뭐 1억 5천 2억 정도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아도 되고 부모님 지원을 받아도 되고 또 뭐 회사 내 뭐 다른 걸 해도 되고
되고 5천 정도 그 한도가 줄어든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 부족한데 6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뭐 원래 계획보다 뭐 한 몇 억을 더 받아야 돼. 내가 한 1억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한 2억, 3억을 더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무리인데 한도가 줄어든 정도, 한도가 한 5천 정도 줄어들잖아요. 지금 5천, 7천 뭐 이 정도 그 줄지 정도니까 않을까?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네. 물론 이금융권이라든지 뭐 사채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빌리는 정도라면 해도 되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맞벌이도 아니고 나 혼자 버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 원래 6억도 나는 진짜 턱에 차는 턱에 수준이었다. 찼어. 더 이상은 안 돼. 여기서 뭐 금리 올라가면 나는 진짜 3년이 아니라 1년도 못 버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B로 가야 됩니다. 5억 5천. 좀 낮추서라도.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네.